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운동연대 동국대학교 이범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존엄한 삶과 웰다잉 맞이하기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엄한 삶이란 결국에는 삶의 마지막 자락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삶과 죽음이 우리의 삶에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삶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예견된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나가면서 죽음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 몰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삶은 우리의 죽음을 잠재적인 것으로 밀어 넣어 놓고 그렇게 우리는 삶을 영위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또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를 맞이해서 자기의 직업을 갖게 되고 또한 결혼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로 성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지요. 그러한 가운데 죽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우리의 의식 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몸이 아파진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분의 죽음, 가령 부모님의 죽음, 아니면 또 아주 불행한 사건으로서는 자식의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형제들의 죽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그러면서 급성 위기 단계인 죽음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계속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란 한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는데 우리 인간은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 정도 길게 살면 100년 정도 살다가 우리는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우리의 의식을 사용해 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이면에 무엇을 만들어 가지요. 예를 들어서 한편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잘 공양한다든가 자식을 잘 키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또 헌신을 하는 것,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가면서 나이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촛불이 불을 밝히면서 이 세상을 환히 비추듯이 우리의 몸을 사용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비춰나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늙어 나갑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무엇을 우리가 했는지 또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매우 기뻐하기도 하고 또한 슬퍼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이웃을 형제자매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최종 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그러한 진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락을 그냥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디서 오는 것은 아니죠. 결국에는 죽음은 우리 내부에서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의식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좋은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죽음에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 오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남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여러 가지 능력,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내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내가 내 몸을 못 쓸 경우에 자기 주변의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지죠. 그럴 때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러한 순간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고통 완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통증 치료에 대한 그러한 의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존엄성과 개인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주변에 배우자라든가 또 자식이라든가 이런 또 친인척 또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나의 존엄성과 개인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 또 때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자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한부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가령 그냥 일반 병원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호스피스 병원을 선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신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들도 전문가를 통해서 잘 미리미리 파악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지지나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든가 학식 있는 그러한 분들을 또 교양 있는 분들하고 또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또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선택도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좋은 죽음을 갖는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알려진 사전 의료 의향서를 또는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그것도 또 좋은 죽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는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미련 없이 우리는 밝고 원만하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죽음을 가지려면 성공적으로, 이 죽음은 거의 이제 나이 들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적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죽음은 나이 들어가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성공적으로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이냐? 이러한 중요한 조건은 삶의 의미나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심리적 발달 과정으로 정신 실체상의 질병이 없이 기능적이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는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는 그것은 신체는 한 20살 정도 되면 성장이 끝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죽는 순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나이 들면서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건강한 상태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건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8단계로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지금 이러한 웰다잉 교육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유아기, 또 초기 아동기, 또 유희기, 학령기, 그 다음에 5단계로 청년기, 그 다음에 6단계 초기 성인기, 초기 성인기는 18세에서부터 45세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지금 나눠야 될 부분들은 7단계 중년기 생산성 대 자기 침체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45세부터 65세, 그리고 8단계 노년기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65세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계 중년기의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생산해 놔야죠. 그래서 초기 성인 때부터 어떤 직업을 갖고 그러한 직업의 결실이 만들어지는 게 45살부터 65세 사이에 우리는 결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충분한 자기 가족이나 주변을 위한 그러한 생산성을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삶을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5세 이후에 노년기 8단계에서는 뭐냐 하면 내가 삶을 살면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것이 다 내 인생이다. 나는 후회 없이 나의 인생을 살았고,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것은 꼭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사정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또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잘한 것들은 칭찬해주고 스스로를 그러한 자아를 통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은 주변 사람들과 또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으면 주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삶을 좀 더 혼자 스스로 격상시키고 또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8단계 노년기 자아통합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삶의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인 자아통합 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존엄한 삶을 살게 하고 또 존엄한 삶으로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얘기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사회로부터 습득한 모든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간의 조화된 견해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공포가 없는 상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 이상과 같이 존엄한 삶과 웰다잉 맞이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